단어를 외우는 방법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예전에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고시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공부하는 사람들 막 머리띠 탁 싸매고 할 수 있다 해놓고 막 사전에다가 막 볼펜, 형광펜으로 막 몇 번 칠하고 사전 다 외우면 찢어가지고 먹고 막 그랬어.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잖아.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How heavy is that? Light work with the bass on the track on my face to the back like I'm taking a slap. I need a drink. OT 겸해서 간단하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 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합격만 하면 돼. 그죠? 60점이든 70점이든 80점이든 합격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꽈락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꽈락. 즉 40점 이상만 일단은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를 다뤄야 할 영역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우리말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일단 5과목 중에 4과목은 그나마 교재가 한국말로 돼 있잖아. 그런데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태어나서 써오던 말과 순서나 조합 방법도 다르고 말 단어 자체도 다르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어휘와 어법 그리고 독해 그다음에 이제 소방 특징의 경우는 생활영어도 있긴 있는데 생활영어는 다른 직렬하고 다르게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좀 희귀한 표현, 이디엄이라고 얘기하죠. 유래를 알지 못하면 뜻을 잘 모르는 이런 표현을 묻지는 않아요. 아직은 간혹 쉬운 표현의 이디엄은 묻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 3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휘는 쉽게 말해서 뭐 단어나 수거, 구문 요런 게 어휘야. 단어나 수거, 어휘, 수거나 구문을 어휘라고 하는데 단어 공부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단어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원래는 사전이 있어야 돼요. 사전. 근데 옛날처럼 두꺼운 종이 사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이제 좀 휴대가 간편한 소형 전자사전들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사전이 있는 게 원래는 바람직합니다. 근데 뭐 사전을 꼭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어장은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단어장을 선택할 때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소방직렬의 기출문제를 쭉 내가 정리하면서 소방직렬에서 주로 다루는 어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법 문제, 생활영어 문제 또는 독해 등에서 출연하는 단어의 수준을 딱 살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휘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고2에서 고3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해놔야 돼요. 물론 소방직렬도 간혹 한 문제 정도 뜬금없이 수능을 1등급 받았던 영어 1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처음 보는 단어 즉 편입이나 다른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나올 법한 단어가 간혹 나오기도 해요. 공개되기 전에는 그러한 비율도 좀 더 높았고 그래서 요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이 있고 나는 진짜 이왕 합격할 거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승진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면 일단은 요거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고2, 고3 수준의 어휘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준이라고 했다고 고2, 고3 수준부터 무조건 그냥 달려들면 되느냐. 물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친구들은 무방합니다. 나 고3까지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나 솔직히 나도 고3 때 수학도 다 배우고 했는데 나는 수학을 항상 20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심지어 초등학교 때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영어를. 그런데 6년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평균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장은 못하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표치가 요만큼이라고 처음부터 무작정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중등 단어, 심지어 초등 단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지금까지 단어장이라는 단어장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단어장을 사긴 샀는데 어떤 단어 정도 단 한 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이든 책이든 뭘 샀으면 끝은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어장을 일단은 선택하는데 자기 실력에 맞는 단어장을 선택해야 돼요. 고2, 고3 수준, 수능 수준의 어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중등 수준의 단어도 안 됐다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중등 수준의 어휘부터 하세요. 중등 필수 어휘. 중등 필수 어휘는 왜 중요하냐면 어휘는 점점점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면 기존에 있던 단어에 다른 말이 붙거나 또는 접두어나 접미사가 섞여서 새로운 뜻의 단어로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무에서 창조된 단어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기본이 되는 필수 어휘에 뭔가가 덧붙어서 파생하거나 합성된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단어들을 처음부터 안 외워진다고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이 일단은 중등 필수 어휘부터는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어제도 이제 내가 어제가 아니라 항상 내가 저 어휘 요 예시를 들 때 어떤 예를 드냐면 자 여러분들 famous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에?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런데 fame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조금 생겨. fame이라는 단어. infamous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져. notorious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중등어휘. famous는 중등어휘. 심지어 초등도 알아. 초등어휘 정도의 필수어휘야. 그런데 요건 잘 몰라. 왜 그러느냐? 요거는 따로 외우고 요거 따로 외우니까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써놓은 단어들은 다 연관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양만 봐도 뭔가 비슷비슷하네? 그렇잖아. 내가 얘기한 게 요 필수 어휘에서 파생한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fame 하면 요거는 명사야, 명사. 요 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잖아. 유명한이라는 형용사잖아. 그럼 얘는 명사란 말이야. 그럼 뭐겠어요, 얘는? 명성이야. 이름이 드높은 것, 명성. 그지? 그리고 요 놈이 형용사고. 그 다음에 얘부터는 이제 고등어휘야. 고등어휘. 예? 고등어휘. 그리고 요 놈, 내가 R을 하나 더 썼네? 스펠링이 틀렸네. 자, 요 놈은 요 놈하고 동의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어휘까지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같이 외우게 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얘는 이제 famous라는 초중등 기본 어휘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확장하는 거야. 요 인이 붙었네. 인이 붙으면 단어 원래 존재하던 단어에 인이 붙으면 나중에 이제 어휘할 때 한번 좀 내가 시간을 잡아서 대략적인 중요한 접두어는 좀 설명을 해주겠지만 요거는 뭐뭐 안에 안으로 알잖아. 인이 안에라는 건 알잖아. in the room 하면 그 방 안에 이 말이잖아. 안으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반대라는 뜻도. 그래서 유명한 것의 반대니까 뭐야? 유명한 것의 반대니까 안 유명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유명한 거야. 즉 나쁜 쪽으로 유명한이에요. 나쁜 쪽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악명 높은이야. 악명 높은. 그리고 요 놈은 infamous하고 동의어예요. 악명 높은. 이게 단어에 연관되는 순서고 파생 순서예요. 그럼 여러분도 공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필수가 되는 단어 공부하고 난이도를 이제 단계별로 올려서 고등 수능 단어. 여기까지는 고3 단어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소방직에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금방 내가 설명한 방법이 뭐냐면 어원으로 접근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예전에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고시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공부하는 사람들 막 머리띠 탁 싸매고 할 수 있다 해놓고 막 사전에다가 막 볼펜, 형광펜으로 막 몇 번 칠하고 사전 다 외우면 찢어가지고 먹고 막 그랬어.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잖아.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합격만 하면 되는데 이왕 합격할 거
10년, 20년 공부해서 합격할 거요? 할 수 있으면 1년, 2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좀 더 많은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같은 단어의 개수를 외우더라도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거나 그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어원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외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famous는 알아.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fame은 몰라. 심지어 infamous도 몰라.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외운다고. famous 따로 외우고 infamous, famous랑 연관되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냥 악명 높은 하고 따로 외운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까먹어. 금방 까먹어. 반면에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아마 지금 내가 설명한 거 fame, famous, infamous, notorious는 모양이 안 비슷하니까 몰라도 요 세 개는 여러분들 한 6개월 이상 기억 남을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어원으로. 물론 모든 단어가 다 어원을 따져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효율이 떨어지는 마구잡이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단어들도 존재해. 그게 바로 뭐야? 기초 필수 어휘야. 마더가 왜 마더인지, 브라더가 왜 브라더인지 어원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 예? 워먼이 왜 워먼인지, 예? 맨이 왜 맨인지 어원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워먼은 어원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이 AN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야. 아메리카에 AN이 붙으면 아메리칸이 되잖아. 아메리칸은 뭘 의미해? 미국? 사람이죠. 이것도 웜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웜이 뭐야? 웜. 자궁이야. 자궁. 이건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자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 근데 웜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건 효율이 거꾸로 더 떨어지는 거야. 그지? 왜? 이러한 형태의 웜에서 또 파생한 단어가 몇 개 안 되고 얘는 하도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기초 수준 정도의 단어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중에 단어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기본 근간이 되는 어원에다가 살을 붙여서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본 근간이 되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어원이 없는 것도 있고 어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외워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은 중등 필수 어휘는 여러분들이 최단시간 내에 이미 중등 필수 단어를 다 암기해 있는 친구들은 뭐 해당 사항 없는 얘기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자기의 스스로의 어휘 실력도 잘 모르고 있을 거야. 아, 내가 중학교 때는 영어 잘했었는데 나 중등 필수 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외박 나가면 여러분 조카들이나 동생들 중에 중고등학생들 있으면 책 가져오라고 해서 영어책 봐봐. 지금 중2, 중3 교과서 수준이 여러분들 간혹 보게 되는 쉬운 독해 지문 있죠? 그 수준이에요. 소방지계 기출문제 중에 좀 쉬운 거, 지칭 대상이 다른 거, 분위기, 심경 묻는 문제, 요게 중2, 중3 수준. 그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난이도가 올라갔어. 거기다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유치원, 초등이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보내. 내가 20대 후반에 YBM 어학원에서 일했는데 그 어학원에 부속된 영어 유치원이 있었어요. 학원이 좀 대규모여가지고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120만 원이었어. 120만 원. 일반 유치원은 지금도 30만 원 정도면 돼. 근데 거긴 120만 원이야. 근데 애들이 60명 딱 선착순으로 받아. 대기가 줄 서 있어. 애가 이사 가거나 뭐 아파서 그만두거나 요 티오가 빌 때까지 줄 서 있단 말이야. 못 들어가서. 나 그거 보고 나는 괴리감을 느꼈어. 왜 나는 없는 집 자식이었고 내 자식들도 있는 집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120을 내고 4살, 5살 때부터 유치원 다니면서 원어민 선생하고 영어로 장난치더라고. 물론 완벽한 영어는 아니죠. 근데 정말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약오르기도 하고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 장난치는 거야. 그냥 일종의 얘는 말이야. 영어를 말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120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아까울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애들도 봐도 나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위 한 20% 안에 드는 서민일 수도 있어. 서민이야. 근데 요 서민층의 아이들이 내 아이들을 봐도 우리 큰 놈은 20살이에요. 영어 선생 아들이야.
얘 영어 잘하겠어 못하겠어? 영어 잘하겠어 못하겠어요? 힌트를 좀 주자면 미국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 20살. 영어 잘할까 못할까? 영어 선생 아들인데 졸라 못해요. 영어 50점 넘은 적이 없어. 에? 포기했었어.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도 있고 아빠가 영어 선생이니까 어려서부터 영어를 자꾸 숙제를 내주니까 얘한테는 영어가 뭐가 된 거야? 아까 그 유치원 애들한테는 영어가 말이 되고 놀이도구가 됐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영어가 뭐가 돼? 일이 돼. 공부가 아니라 일이야 이제. 이거 귀찮은 게 되고 날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싫어하게 돼.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하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까 내가 미국 관련 업계에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학 못 가고 성적이 안 돼서 지금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미국 관련 업계에서. 큰아들이. 참 보면 아빠로서 미안하고 때로는 아들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다가도 궁극적으로 문제는 나한테 귀결되거든. 내가 좀 더 우리 애한테 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면. 근데 이제 그런 애들도 보면 우리 애들도 보면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준이 굉장하더라고. 굉장해요. 단어 수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영어의 난이도는 이제 점차 평균적으로 상향되고 당연히 그거에 발맞춰서 나오는 공무원 시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시험이 쉽다는 말은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쉽다는 말은 없었어. 근데 왜 지금은 쉽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공개했는데 문제가 막 복수정답 나오고 그 해석에 따라서 답이 갈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나 막 어려운 철학적 주제가 나오거나 언어 막 단어도 엄청 어려운 게 나오거나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워. 근데 점진적으로 어려워져. 이 힌트를 우리는 어디서 이미 이 사례를 살펴볼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인 경찰직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경찰직에서. 경찰직도 내가 그래서 5년 전부터 우리하고 온 지 2년 됐을 때부터 시험 어려워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 영어 우습게 봤단 말이야. 다른 직렬 친구들이. 소방직렬 친구들도 거의 동급으로 봤어.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는 기본 해놓고 단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단어장도 이왕이면 뭐다? 어원으로 접근하는 거. 나중에 고등 수준, 수능 수준의 단어장은 어원으로 접근하는 걸 공부해라.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항상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이제 몇 명이 와서 책을 들고 와요. 단어장을 들고 와서. 선생님, 저 이거 들고 왔는데요. 그럼 이제 노량진에서 현직에서 강의하는 소위 일타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는 소방직렬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경찰직에서 뭐 합격생 많이 배출했다는 그런 회사에 소속된 선생님들 단어장을 가져와. 그럼 내가 보지 마라 그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런 영어장은 나는 쉬는 시간에 한 2권씩 쓸 수 있어. 그런 영단어장은. 그럼 뭐냐면 영어 단어 배열의 순서나 개념이나 음이나 유형 따위는 다 무시하고 그냥 던져놓는 거야. 어제도 여러분도 혹시 그런 단어장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단어 간의 연관성도 없어. 그냥 내가 요 단어장 마음대로 요 단어들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어들 싹 정리해놨으니까 니네 던져줄 테니까 외우는 건 니네 몫이야. 무조건 외워.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쉬는 시간에 2권 쓸 수 있다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존에 있던 사전 던져주면 되지. 기존에 있던 영어 사전 던져주면 되지. 그런 단어장은 여러분이 마구잡이식으로 외워야죠. 영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장에서 어떻게 나와? 페임이 뭐 한 3일 차에 나왔다가 노토리어스나 인퍼머스는 뭐 한 27일 차에 나왔다가 2개 연관 지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연관성도 없어.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해도 5년 안에 합격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말했잖아. 효율이라고 그랬잖아. 효율. 속성, 단기, 완성 요 3가지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반면에 효율, 능률, 그 다음에 노력 요거 얘기하는 이걸 얘기해야죠. 보통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특히 영어 선생님이라면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돼요. 효율성. 어휘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겁니다. 원래 내가 오늘 수업 들어오면서 나도 어제 한 4시간 정도 수업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획을 했을 거 아니야. 7시간 수업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업을 하고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고 초짜 강사일 때는 나는 농담까지도 책에다 써놨어. 예문하고 관련된 농담, 또 이 타이밍에 요런 농담도 해야지. 옛날에 한 15년 전에는. 근데 그 계획을 짰는데 내 계획이 오늘 아침에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도교 선생님들 한 3분 보는 분마다 와서 우리 소방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준을 많이 낮춰서 가셔야 됩니다. 많이 낮춰서 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킥도 지금 조금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소방이니까 기본 수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은 원래는 뭐냐면 킥 정도로 수료해서 기본적으로 인칭대명사 끝났고 문장 만들 줄 알고 평서문, 의문문, 긍정문, 부정문 구별할 줄 알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차이 구별할 줄 알고 이 정도는 바닥에 깔고 가는 거였는데 그게 좀 걱정돼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오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 싹 끝내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앞부분에 우리 책에 나오는 문장이나 품사, 구성요소 이런 자질구레한 용어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공들여서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면 뭐해.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해야지. 도움이 되는 수업을. 여러분한테. 물론 이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 정도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아마 오늘 오전이나 또는 오늘 하루 통째로 수업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저렇게까지 기초적인 내용까지도 해야 되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절대 자만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나는 또 나 나름대로 기초 수준으로 낮춘다고 해도 분명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에? 못 알아듣는 사람 있지. 나도 그런 경험 있어.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수학학원 한번 가볼래? 그래서 보내줬는데 없는 집에서 대성하고 아주 유명한 대성을 갔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좀 그나마 지방이긴 하지만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전교생 600명인데 서울대 150명씩 보내는 저 전라남도 순천의 순천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나는 물론 꼴등 500등 이하였죠. 수학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갔는데 이제 순천고 반이라고 해가지고 모아놨어. 그래가지고 쭉 쉽게 니네 어차피 20점 이하 반이니까 쉽게 설명해줄게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것도 어렵더라고. 나도 겪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층에 딱 맞춰서 수업을 해도 분명히 불만은 생기기 마련인데 일단 내 목표는 우리 지금 여기 한 60명 정도 앉아있는데 실력으로 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생과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이 있다면 요 정도에 맞춰서 요게 이제 가운데라고 하면 요 정도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 수업은 좀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낮출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기본 수업을 알아듣는 듯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사실은 주어 동사 구별도 못해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럼 그냥 이 얘기도 해줄게. 이 친구들은 남 따라가려면 남보다 2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EBS 중학영어 기초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어. EBS 강의는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는 책이 쌉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의가 전부 무료예요. 회원 가입도 무료고. 다른 학원 인강들을 생각하지 말고 영어부터 잡고 가야 되니까 내 수업 5번 돌리면 영어는 합격해. 진짜로. 영어 점수는 합격 점수 올라가. 내 수업 난 절대로 2달 안에 합격 못 시켜요. 근데 내 수업 듣고 2달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긴 있어. 저기 부평에서 내가 수업할 때 작년에. 근데 그거는 그 친구가 좀 특수한 사례예요. 고3이야. 그래서 역대 최연소 소방직 소방 합격생이어가지고 그 지역 신문에도 나왔어. 얘는 심지어 빠른이야. 빠른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야, 그때 내가 이제 소방직도 수업을 했지만 그때 처음 하는 거야. 재작년에. 야, 너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시험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경찰직은 군 필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달이 아니라 면제가 되거나 제대를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소방직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재작년에 처음 알았어. 소방직 수업은 해오면서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야. 내 이름도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그 친구는 2달 만에 합격한 이유가 뭐냐면 고3이었어. 고3.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가 어려워지는 친구들 대부분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들. 어차피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 안 했어? 영어 공부. 나도 안 하고 너도 하는 건 똑같은데 너는 졸업한 지 군대
안 갔다 왔고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나는 군대도 갔다 왔고 졸업한 지 7년 됐어. 그럼 나는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때 똑같이 5등급, 6등급, 7등급이었어도. 그거 외에는 단기간 안에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어차피 걱정 마. 내 수업 알아들을 정도 되면 내 수업 5번 돌리면 합격한다니까. 영어는 합격 점수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에? 그러니까 영어 내가 좀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EBS 중학 기초영문법 요거 사서 EBS 강의 들어요. 전산실 가서 다른 학원 뭐 다른 인강 들을 필요 없어. 그거 들어. 내가 좀 따라오기 벅차다. 에? 아니면 정 힘들면 지도교사 선생님이나 나한테나 얘기해보고 다시 킥부터 기본기 다지고 올라와도 돼요. 예? 그것도 안 되면 나는 뭐 요새 보니까 홈쇼핑이나 이런 네이버 이런 데서 광고 많이 하더만 오늘만 영원 최신형 아이패드 오늘만 영원 막 해가지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거 있잖아. 어? 이거 하고 영어가 안 되면 막 요거에서 패드를 공짜로 주더라고. 근데 이게 다 뭐 패드 값이 들어있는 거죠. 강의료에. 그래서 1년치 끊으면 또 뭐 평생 무료 수강권. 그거 봐도 다 해도 한 4, 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패드 값 나는 본전 뽑겠더라고. 그거 보면. 그러니까 기초 부족한 친구들은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대충 기초 없이 건너머서 요 정도 단계만 만들고 이 정도 단계의 기출 문제만 풀어보고 어느 날 한 번은 얻어 걸리겠지라고 공부하면 여기서 5년 이상 있어도 합격 못해. 예? 명심해야 돼요. 공부는 성실하게 해야 돼. 성실하게. 겸손하게 해야 돼. 요행 바라면 안 됩니다. 로또가 아니잖아요. 로또 아니에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방관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후배라고 온 놈이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3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한 후배야. 예? 근데 하나는 8개월 만에 영어 못했는데 그냥 기출문제 대충 풀다가 운이 좋아서 찍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들어왔대. 둘 다 소방관은 됐잖아. 어차피 합격을 했어. 근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두 명의 후배 앞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질 거 아니야. 공무원에서 왜 이런 필기와 관련된 지필고사 요걸 묻냐. 이거는 일종의 소양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공부라는 영역에 얼만큼 성실하게 매달려 봤냐라는 소양을 테스트하는 면도 있어. 이거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 경찰은 범인 잘 잡고 싸움 잘하고 총 잘 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소방관은 불 잘 끄고 인명구조 잘하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영어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초 소양이 필요한 거야. 기초 소양. 불 잘 끄고 힘 좋고 인명구조 잘하면 동네 양아치들 데려다가 소방관 시키면 되지. 어? 등치 좋고 헬스 다니는 헬창들 그냥 소방관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 소양을 따지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야. 응? 이 정도까지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도 준비했어? 라는 걸 묻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자, 그 다음 어법.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도 어법이 안 되는 친구들은 맨날 안 돼. 그죠? 6개월, 1년을 해도 맨날 문법 문제 틀려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모의고사 볼 때 어법은 찍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법은 제일 쉬워요. 어휘나 독해는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반면에 무한대야. 다다익선이에요. 그러나 무한대야. 범위가 한정 없어요. 그죠? 반면에 어법은 한정돼 있어. 마치 수학도 아니고 산수 계산 공식과 같은 거. 계산 공식을 먼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가 뭔지, 마이너스가 뭔지,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가 뭔지, 더 나아가서 구구단은 뭔지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거다 보니까 기본 이론에서 뼈대를 요것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요것부터. 근데 요거 공부하는 방법. 일단 우리 책을 내가 활용하기 좋게 경찰 강의할 때랑 좀 다르게 이번에 공을 들여서 출간한 책입니다. 요거 각 단원마다 종합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지 않고 간혹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는 풀어줄 수는 있어. 그러나 수업 시간에 풀지 않고 여러분 보고 풀어오라고 할 거야. 일종의 숙제 개념이야. 그죠? 풀고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데 막힘없이 뒤에 해설이랑 다 해놨어. 그런데 물론 해설을 꼼꼼하게 해놓는다고 해놨지만 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 이거 해설을 봐도 이해 안 가네. 그런 거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하세요. 그 다음 주에 찾아와서 질문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요 종합 연습 문제만 풀어보면 끝나냐?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정규 수업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이건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80%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를. 다른 문제를. 다른 문제.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어법은 학년 구분이 거의 무의미해요.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에서 중3까지 영문법을 다 배워. 문법 다 배워요. 중학교 3학년까지. 심지어 요새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중3이 보통 평균적으로 다 끝나는 기간인데 그럼 고등학교 때는 뭐 배우느냐? 새로운 거 안 배워. 다만 변형된 질서를 배우거나 확장된 유형에 접목시키는 걸 배우지 기본 뼈대는 중3 때 배워.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은 그럼 기본 뼈대부터 갖춰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문제집, 영어 문제집은 크게 진도별 또는 단원별이 있고 그 다음 전범위, 무작위.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면 진도별은 오늘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럼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제만 푸는 거고 전범위는 오늘 여러분이 뭘 배웠느냐에서 관계없이 실제 시험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1번 보기에는 시제 물어보고 2번은 부정사 물어보고 3번은 관계대명사 물어보고 4번에는 비교급 표현 물어보고 이런 거. 그런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거는 놔둬. 심지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전범위는 나중에 실력 쌓기에 나중에 도움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안 해도 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도별이에요. 진도별의 맹점도 있지만 맹점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왜 진도별 연습을 해야 되냐? 그날 배운 걸 계속 테스트해야 돼요. 그날 배웠던, 그 주에 배웠던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이론만 여러분 열심히 필기하고 내 수업 듣고 끝나고 연습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연습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이론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자, 앞으로 요리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조미료 80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예? 조미료 뭐 20가지, 식재료, 기본 식재료 60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서 요리 재료 80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그럼 이번 주는 설탕하고 소금만 배울 거란 말이야. 설탕하고 소금. 예? 요리 재료까지도 얘기 안 하고. 그럼 설탕이 뭐 달고 소금이 짜고 알기만 하는 게 이론이야. 오케이? 그럼 요거를 먹어보는 거야. 똑같은 백색의 가루가 있는데 먹었더니 짜다. 소금이겠구나. 먹었더니 달다. 먹었더니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기분은 점점 좋아진다. 아, 그럼 뭔가 이상한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접목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만, 설탕은 짜고, 달고, 소금은 짜고, 이론만 아는 사람이 나중에 요리할 수 있냐, 이거. 없죠.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설탕, 소금만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 연습한다고 뭐가 도움 되나요? 도움 되죠. 나중에 설탕, 소금만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 맛본 사람은 어떤 요리를 먹어봐도 다른 재료는 모르지만 여기 설탕 들어갔네? 여기 소금 들어갔네? 아니면 여기 소금이 부족하네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래서 진도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도별. 에? 진도별로 일단 해야 돼요. 우리 배운 진도에 맞춰서 오늘 시제 배웠다 그러면 시제에 관련된 중학교 문제집 풀어봐. 중1까지는 너무 내려갈 필요는 없어.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분 조금 기초가 너무 약한 친구들은 중1부터 올라오면 돼. 중1은 완전히 기초 이론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은 중2,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은 중3. 고1, 고2, 고3은 학년 구분이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중3에서 문법 끝나. 예? 고등은 그냥 고등이라고만 써 있어. 그거 응용하는 거야. 고등 문법 문제집은. 요렇게 해놓는 거예요. 진도별, 단원별로 무조건 처음에 풀어야 돼. 근데 요 놈도 물론 맹점이 있긴 있어. 아까 맹점 내가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 오늘
가정법을 배워서 가정법 문제만 푸는데 단 가정법 문제를 푸니까 단원별로 된 문제집은 여러분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가정법이라는 걸 알고 풀어. 그치? 그러니까 쉬워. 괜찮아. 문장을 겪어보는 거야. 문제 유형하고 문장을 겪어보는 거라고. 이거 소금인지 알고 먹어보는데 실제로 짠지는 확인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술술 풀리긴 풀릴 거예요. 2단계에서 전범위를 갔더니 안 풀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법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은 전범위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전체 단원 됐죠? 끝까지 가면 이제 한 과정이 끝나. 2개월. 그럼 이때 이제 시험 성적이 확 올라가냐? 아니야. 분명히 나 관계사까지 배웠는데 이제 투부정사 까먹어 있다니까. 그럼 뒤에 해설지 보면 이제 시험 보고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은 5점 올랐네. 아니면 심지어 지난달보다 수업은 열심히 들은 것 같아. 10점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설지 확인하지. 이번에도 문법 나 문법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문법 다 틀렸어. 해설지 보면 맞네 하고 이해가. 해설지 보고 이해가면 그것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물론 시험 볼 때 나중에 진짜 시험장 가서 해설지 보고 이해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도별 단원별. 그러니까 나중에는 해설지 보고만 이해가 갈 거야. 초기 단계에는. 그럼 그게 왜? 내가 그 의도를 파악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봐야 이해가 가는 거야. 왜? 어떤 단원에서 어떤 유형을 물어보는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럼 아직도 이게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다시 기본이론 수업 들으면서 문제집 다른 거 한 단계 올라가서 중2면 중3, 중3이면 고등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최소 3회라고 그래서 최소 3회. 그럼 문제집도 최소 3권은 풀겠죠? 최소 3권. 조금 욕심을 내는 친구는 다른 비슷한 등급의 다른 출판사로 같이 2권 연습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럼 4권, 5권, 6권 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소 진도별 단원본은 내가 추천하는데 4, 5권 이상은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보는 눈이 생겨. 그리고 전범위에 이제 내 실력을 내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전범위 2, 3권 풀어서 이제 단원별은 익숙해. 고등 문제도 이제 잘 보여. 그럼 전범위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했는데 해설지를 보기 전에는 출제 의도가 안 보여. 해설지를 봤더니 맞네 이거 투부정사 묻는 거였네. 이거 관계사였네 하고 생각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다시 가. 내가 얘기했죠. 이걸 해서 더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굳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전범위는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려면 요게 돼 있는 거예요. 어휘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바닥부터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된다고. 바닥부터 착실하게 올라가야 돼요. 마음 급하다고 63빌딩에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마음 급하다고 백날 밑에서 발 동동 구리면서 뛰어봐. 올라가죠? 물론 1년 내내 1층에서 6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려고 욕심만 내면서 뛰면 점프력은 좀 늘어나겠지. 그죠? 그런데 절대 못 올라가. 죽을 때까지. 계단으로 느리지만 올라가든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든 누구나 2층, 3층, 4층 다 거쳐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안 겪고 1층에서 6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 못 올라가. 단계별로 차곡차곡 올라가야 돼요. 정말로 공부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독해. 독해는 아예 내가 딱 얘기할게. 내가 예전에는 이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네. 뭐 경찰대 문제, 사관학교 문제 이런 것도 풀이 다 달고, 예전에는 한 7년 전까지는 내가 다른 직렬, 뭐 검찰직, 또 국회직, 법원직,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뭐 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풀이를 단 적이 있어. 해설 강의는 아니고 풀이를 단 적. 그때는 뭐였냐면 내가 좀 잠깐 힘들 때여서 알바로 해서 시험 문제 해설 한번 달아주면 한 15만 원 정도 받아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요렇게 알바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부터 내가 했던 게 뭐냐면 나는 그 전에 고3 대입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6년, 7년 전까지는. 이때 여기에 뛰어들기 전에 이 알바 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확인했던 게 뭐냐면 독해 문제가 해를 거듭해서 변경되면서
점점 익숙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출처가 불분명했다면 지금은 일행직이든 경찰직이든 소방직이든 출처가 딱 정해져 있어. 어디냐? 이거는 내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출처는 평가원 또는 교육청, 평가원이나 교육청. 뭐 하는데요? 모의고사 만드는데. 물론 교육청은 다른 것도 관장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2달, 석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봤죠? 심지어 다른 조금 공부에 신경 쓰는 사립학교 같은 데는 사설 모의고사도 봐서 매달 보는 학교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건 1년에 4번이잖아. 고1, 고2는 3, 6, 9, 11월에. 그치?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막 거기서 모의고사에서도 문제 되고 막 그랬잖아. 요 모의고사, 요거 모아놓은 거, 요게 풀이야, 문제 풀. 여기서 갖다 내. 여기서. 내가 이걸 확인했어. 내가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간 만든 단 해설 강의나 해설에는 내가 출처를 싹 써놨어. 출처 다 써놨어. 예?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원인을 내가 분석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원인을 분석까지 했어요. 왜 여기서 문제를 내는지 독해를. 근데 이 얘기는 얘기하면 좀 길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예? 요거 공부하면 돼. 독해 실력? 일단은 실력도 늘려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비슷한 유형뿐만 아니라 비슷한 주제의 글을 읽어보는 것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문제 은행이니까 고1,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 풀어봐야 돼. 에? 이거 푸는 방법도 난 집이 좀 가난하다. 그러나 귀찮음을 감수할 수는 있다. 그러면 프린트로 출력하면 돼요. 평가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면 해년도별로 5년, 6년 정도까지 다 학년별로 다 있어. 근데 귀찮잖아. 일일이 먼저 뽑고 출력하고 또 찾아서 들어가고. 책 사면 돼. 요 모의고사를 다룬 시중에 나온 책들이 많아. 3개년, 5개년 요런 건데 요것도 내가 얘기해 줄게.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적중, 비법, 독해 끝,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 사지 마. 그거 지금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보라는 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부터 보고 그 사람들이 쓴 책 사봐. 씨발! 문제 다 베껴왔네? 지네들 문제 하나도 못 내. 다 베껴왔어. 여기서 다 베껴왔어. 근데 돈은 2배 받아, 가격. 도둑놈들 아니야? 글도둑질 해놓고 자기가 저작권도 없으면서 돈은 2배 받아. 왜? 그게 바로 일타의 무서움이야. 일타의 파급력이고. 농담 아니고 내가 예전에 3년 전까지는 정말 약올르잖아. 나도 한 5년 6년 전에는 공무원 바닥 들어와가지고 야 쟤가 일타야? 내가 2년 안에 잡을게 라고 헛소리 했었어. 돌이켜보면 헛소리지만 그때는 내가 자신 있었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내 입장에서는 약오르겠어. 시험 끝날 때마다 내가 적중시켰다. 이 독해 문제 내가 쓴 문제집 봐라. 거기에 몇 강에 몇 번 문제랑 똑같지? 그러고 자빠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출처 공개하기 시작한 거야. 모 선생님이 자기 문제집에서 냈다고 이거 했지? 수험생 여러분들아 잘 들어라. 그 선생 그 글 도둑질해온 거다. 이거 2007년 고2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37번이다. 내 말이 틀린가 찾아봐라.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다 막 출처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는 자기가 적중시켰다고 안 올라오더라고. 나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재작년부터는 자기들이 적중 얼마 했다고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글도둑질 차이나는 거잖아. 약 올라서 그런 거야.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시작은. 근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는 외부에서 긁어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막 긁어오고 나 그런 것도 다 찾아. 요즘 얼마나 좋은 게 있어. 구글 엔진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써먹을 줄 몰라서 그렇지 그냥 치면 안 나와. 조건을 달고 여기에 조건을 걸어줘서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어. 다. 요걸 사요. 근데 요걸 살 때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얘네도 결국은 출판사만 다르지 여기서 그대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모의고사 고등학교 때 보면 해설지까지 나눠주잖아. 그치? 답, 해석 다 써있잖아. 얘네 그대로 가져와. 출판사 다른데 그대로 가져왔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야. 그리고 책의 구성도 천차만별이야. 어떤 거는 그냥 시험지 그대로 써놓은 출판사도 있고 어떤 거는 문제를 좀 바꾼 출판사도 있고 어떤 건 문제집 그냥 그대로 갖다 왔는데 유형별로 모아놓은 출판사가 있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요 독해를 대부분은 혼자 해야 되잖아. 혼자.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독해 수업을 해요. 우리 책에도 뒷부분에 독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대부분이 여러분 혼자 해야 되는 독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 혼자 해도 무리가 없이 해설이 풍부하게 돼 있어야 돼. 즉 해설이 잘 돼 있는 책을 사. 예? 해설이 잘 돼 있는 책. 그래서 뭐 많이들 보는 자이 스토리니 이런 책도 있고 내가 추천해 준 마더통도 있고 한데 해설이 좀 잘 돼 있는 책을 사세요. 문제는 똑같아. 토시 하나 안 따르고 똑같아. 여기가 풀이니까. 알겠죠? 요 놈으로 연습하는 거야. 독해는.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수준에 맞게 고1부터 올라가는 거야. 선생님 저는 고1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 친구 분명히 있어요. 고1인데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중등 또는 주니어라고 써져 있는 독해책이 있어. 시중에 나온 거. 주니어 리딩 튜터나 중등 독해 이런 거 괜찮아. 중2, 중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고1도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알겠죠? 공부하는 데는 자 대략적인 생활용어를 제외하고 여러분 공부 방법 방향 제시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끝으로 이제 어떤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거냐면 비슷한 얘기지만 성실성이나 노력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솔직해야 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돼. 절대 자만하거나 속이면 안 돼. 내가 내 실력은 제일 잘 알아. 에? 친구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나 모의고사 이번에 90점 나왔어. 그러나 실제로 40점도 못 나왔다는 건 나는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못 속이잖아. 공부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솔직해야 돼. 괜찮아요. 늦게 출발하고 더 낮은 단계에서 출발해도 걔가 더 늦게 합격한다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은 모의고사 점수 많이 나오고 더 높은 단계에서 공부하고 있고 더 일찍 공부 시작했어도 더 일찍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누가 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느냐야. 예? 우리는 시험에 많아야 2번, 결국 1년에 1번 있는 시험이지. 그지? 그럼 2년 안에 승부 봐야 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누구나 똑같아.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돼. 2년 안에 할 수 있어. 예? 그러다 보면 정말로 성실하게 하다가 요행도 좀 발생해서 1년 안에 붙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예? 다만 변하지 않는 법칙은 성실, 겸손, 솔직, 자기 수준에 맞게 올라가세요. 괜찮아. 이렇게 가서 언제 가요? 간다니까. 가요. 밖에서 쭉 1층에서 뛰고 있는 놈 지금은 똑같이 나는 1층에서 힘들게 계단 올라가고 있는 거 쟤는 점프해가지고 좀 더 2층까지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20층 올라갔을 때 아직도 걔는 1층에서 뛰고 있어. 솔직하게 가. 정도를 밟으라는 얘기야. 차곡차곡. 절대로 노력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한 만큼 다. 한 만큼. 아이씨 5번 돌려가지고 10개월 선생님 수업 들으면 영어는 합격점 된다며요. 나 합격 못 했는데요? 이번에도 20점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자기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만큼 정도를 밟으면서 솔직히 했는가는 스스로 아마 대답 못 할 거예요.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내가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시고 솔직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자, OT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